엔비디아의 상승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칩 생산의 문제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AI 관련 주식이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시 리버모어가 항상 이익을 냈던 전환점 매매 방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경험상 시장이 전환점에 도달할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거래에 나서면 항상 이익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당 기간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저점이 $40에 도달한 종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며칠 만에 $45로 반등했고 일주일 동안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가 다시 반등하여 주가가 $49.5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며칠간 시장이 한산해지며 거래가 뜸해졌고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면 주가 반등이 일어나기 전에 전환점이 $40에서 3포인트 이상 더 하락을 해야 합니다. 이전 조정 국면에서 형성된 저점에서 3포인트 반등하면 곧바로 매수에 나서야 합니다. 이처럼 저점 돌파가 일어나지 않거나 저점 돌파 후에 하락폭이 크지 않다면 이것은 새로운 추세 형성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 추세가 확장되면 주가는 전환점인 $49.5까지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거나 우연히 얻은 정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대개 큰 이익을 얻지 못하죠. 실제로 정보를 손에 넣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전환점 매매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흐름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장 진입 신호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시장에 들어가 포지션을 최대한 늘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손실을 피한 주요 이유였죠. 신호에 따라서 시장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 포지션을 유지하며 시장 추세를 지켜보면서 이익 실현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조급증을 버리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반드시 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돌아보면 추세 형성 초기에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추세에서 큰 이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 흐름을 끝까지 지켜보고 수시로 나타나는 소규모 주가 등락에 흔들림 없이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용기와 인내심이 필요하죠. 추세 초기에 최대한 이익을 많이 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조바심이 생깁니다. 따라서 참고 기다리면 시장이 알아서 들어갈 시점과 나갈 시점을 알려주는 신호를 보내주죠. 진정한 추세는 하루나 일주일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48시간 동안의 시장 움직임이 추세 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시점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는 리버모어 기법이라는 가격과 시간 요소를 결합해서 주가를 기록하는 방법을 30년 넘게 연구했습니다. 처음 작성한 기록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후 많은 시도를 통해서 그만의 예측 도구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기법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중요한 전환점을 포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죠. 예를 들어 아나콘다 주식이 $100에 거래된 시절에 그는 4,000주의 매수 주문을 냈습니다. 주가는 곧 $105로 올랐고 다음 날에는 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후 $150까지 상승하면서 전환점인 $100 선이 위협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전환점이 포착된 시점에서 시장에 진입하면 큰 이익을 낼 기회를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매매가 애매하게 $302.75에 도달했을 때 그는 위험을 감지하고 8,000주를 매도했습니다. 이는 결국 옳은 판단이었죠. 아나콘다 주식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전환점 돌파 후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면 이를 위험 신호로 간주하고 경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가 전환점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을 드러낼 때마다 큰 손실을 보았죠. 따라서 자신의 기록표에 가격을 적고 그 가격 패턴에서 의미 있는 흐름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시장 상황에서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기록표가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결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형의 기록표는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도구로서 아주 유용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이 방법을 더욱 발전시켜 더 큰 성공을 거두더라도 그는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점을 포착하고 그 지점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누구나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험다입니다. 엔비디아와 AI 관련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금요일 트레이더들이 하락한 주가를 매수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오후 거래에서 119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분기 실적 발표 후에는 6.4%가 하락했고 한 주 동안 약 8%가 하락했습니다. 베런스는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의 결과 자체보다는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이 문제였다고 언급했죠. 엔비디아는 차세대 블랙엘 칩 지원과 수요에 대한 우려를 대체로 해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이던스는 가장 낙관적인 추정치만큼 강력하진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가를 대거 상향 조정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백 아리아는 분기별 잡음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 배포가 최소 3, 4년의 선행 투자 주기에서 아직 1.5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80% 이상의 점유율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리아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50달러에서 165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썰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 비중 확대 등급을 부여하고 목표 주가를 155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어떻게 이 사업을 일구게 됐을까요? 그의 성공적인 리더십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힘든 과거가 있었습니다. 황은 올해 3월 스탠퍼드대에서 연설하면서 위대함은 지능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격은 고통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이 그의 인생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황의 초기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1973년 당시 9살이던 그는 중국인 부모와 함께 태국에 살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은 정치적 불안 때문에 그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게 된 곳은 켄터키주에 있는 오네다 바티스트 인스티튜트라는 기숙 학교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학교는 문제아들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황의 17세 룸메이트는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사람이었고 황은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는 많이 맞기도 했고 오후에는 화장실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그의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도 겁먹지 않게 되었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황은 자신의 리더십에 있어서 이 고통과 고난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는 스탠퍼드 학생들에게 나는 지금도 고통과 고난이라는 표현을 회사 내에서 자주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젠슨 황이 CEO로서 특별한 점은 그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CEO들이 월스트리트의 압박 때문에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는데요. 황은 그와 달리 긴 시간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비디오 게임을 위한 3D 그래픽 칩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비디오 게임 산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 기술이 게임 산업을 차지하고 엔비디아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이 기술은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했죠. 하지만 황이 말하길 10년, 15년 동안 엔비디아를 지탱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미래를 향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현재 AI 열풍이 지나간 후에도 엔비디아의 투자자들이 인내해야 할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동시에 고통과 고난이 결국 결실을 맺는다는 것, 그리고 끈기와 자신감이 때로는 놀라운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은 상승했는데요. 칩 생산 위기로 하락을 했죠. 엔비디아의 주가는 곧 출시될 인공지능 칩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7%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칩이 올해 안에 고객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UBS의 선임 반도체 애널리스트 티모시 아퀴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자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논쟁의 초점은 판매량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더 많은 칩을 원할지 불확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젠슨 황은 지난 5월에 내년까지도 고객 수요를 충족시킬 충분한 공급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수요일 애널리스트들과의 통화에서 엔비디아의 CFO인 콜레트 크레스는
블랙엘 칩 생산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제조 개선을 위해서 GPU 생산 프로세스를 변경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엔비디아가 올해 말 더 많은 양의 칩을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언은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엔비디아의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수요와 생산 한계 사이의 간격이 남아있음을 시사하죠. 엔비디아의 미래는 혁신적인 칩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은 기존 AI 칩보다 2배 더 크고 성능도 2.6배나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칩을 만들면서 엔비디아는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블랙엘 칩의 크기와 복잡성 때문에 제조 과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블랙엘 칩의 문제는 주로 그 크기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 칩은 2개의 고급 프로세서와 여러 메모리 구성 요소가 하나로 결합된 형태라 설계에서 작은 이탈만 생겨도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부품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고 하나라도 결함이 생기면 4만 달러짜리 칩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칩 제조의 전체 수율에도 손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수요일 블랙엘 칩의 설계를 변경했다고 밝혔고요. 칩의 기능적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CFO 콜레트 크레스는 블랙엘 칩 생산량이 점차 늘어날 것이며 내년 1월까지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픈 AI가 현재 애플과 엔비디아의 투자로 인해서 회사의 가치가 100빌리언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불과 8개월 전보다 20빌리언 달러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트리브 캐피탈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트리브 캐피탈은 약 1빌리언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큰 투자자들이 오픈 AI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오픈 AI가 챗GPT 출시 이후 독립적으로 기술과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AI 개발에 필요한 특수 컴퓨터 칩을 오픈 AI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AI 기술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오픈 AI의 기술력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회사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에서 오픈 AI의 챗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리가 가상비서와 같은 기능을 연결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플의 AI 기술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오픈 AI는 주요 기업들의 큰 관심과 투자를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AI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장과 리스크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AI 열풍 속에서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성장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먼저 엔비디아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22%나 증가했는데요. 5분기 연속으로 연간 매출이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 같은 대형 기술 회사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죠. 이들 회사는 엔비디아의 매출의 42%를 차지하고 있죠. 이 대형 기술 업체들은 2024년에 207빌리언 달러의 새로운 장비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2023년 대비 4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이 파티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투자 규모가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6년에는 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관련 주식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식은 무엇일까요? 배런스에서는 AI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서비스 분야의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회사들을 조사했는데요.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HP, 시스코, 인텔, AMD, 마이크론 등이 포함되고 있었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세일즈포스, IBM, 마스터카드, 서비스나우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물론 회사들이 AI를 얼마나 자주 언급하는지가 투자 전략의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지 등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AI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파악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와 같은 AI 관련 주식들은 현재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선호 지표 7월 물가가 월가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PCE 지수가 7월에는 0.2% 상승했는데요. 이는 월가가 예상한 수치와 동일하고 6월에도 같은 수준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7월 물가는 2.6% 상승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2.7%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와이어밍주 잭슨월에서 시장을 조정할 때가 왔다며 금리 인하를 사실상 확정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돌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발표가 그의 평가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미스의 라이언 스위트는 연준이 월별 인플레이션 발표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목표치에 근접해 있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순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자들은 9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인하할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CME 패드웨치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오전 기준으로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금리를 50bp 인하할 가능성을 약 33%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준 결정을 대기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술주, 특히 빅테크 주식들이 어떻게 시장을 주도할까요? 먼저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주식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S&P 지수의 연초 대비 18.4% 상승 중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기술주들의 성장은 시장 랠리를 이끌고 있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투자자들은 덜 주목받는 가치주와 소형주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치주는 주가 수익 비율과 같은 지표에서 저평가된 기업들의 주식을 의미하죠. 주로 금융, 산업재 등의 섹터에 속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이러한 가치주와 소형주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찰스 슈왑의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지수 내 주식 중 61%가 지난 한 달 동안 지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14%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죠. 반면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들은 최근 약한 인플레이션 보고 이후에 S&P 500 내 다른 종목들보다 성과가 14%포인트나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주들이 여전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예정인데요. 이 보고서가 노동시장이 꾸준히 냉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는 더 광범위한 시장 랠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기술주는 2025년까지 매 분기마다 시장을 상회하는 이익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3분기에는 15.3%의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S&P 500 전체의 7.5% 증가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치죠. AI 같은 테마는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가 최근 하락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지수가 6,00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5,600에서 6,000까지 불과 7%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성장의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고 S&P 500 지수는 6,000선까지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정되면 경제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이것은 금융, 소재, 산업재 등 다양한 섹터의 이익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론 9월이 주가의 힘든 달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도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고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젠슨행의 과거 10년처럼 리스크를 감수하고 인내하며 성장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